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은 어제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에드워드 김의 블로그 글인데요. 내용이 상당히 제가 길이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잘라서 좀 설명을 할까 했었는데, 전체 일단 구독자분들,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이것도 내용 너무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 같이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부분 스키밍 하듯이 한 번씩 훑어 보듯이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2022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의 입장으로 에드워드 김이 만든 이 재단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의 입장으로 이제 바라본 루나 클래식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제가 영상에서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영상을 봐오셨고 하신 분들은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한 내용 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 있겠지만, 아무튼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거는 이제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 11월 4일 날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을 이제 준비를 했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여는 거 어떠냐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거버넌스 통과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처음 이제 블로그 글이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에 있었던 일 이렇게 쭉 써놓은 거 보면은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 거버넌스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자로 마르코 페리아, 지금 마르코가 지금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을 지금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에드워드 김은 그 AI 사이드 체인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비우겠다 이야기를 하고, 이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은 마르코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데이비드 코엔 프로그램 고문으로 자원봉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 디자인 및 웹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했죠. 이때 브로셔도 만들고 디자인 로고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거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고 했었죠. 그런 내용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가장 핵심적인 테라 클래식 복구 확인 기회 거버넌스 제한,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 오픈을 했다고 처음에 그냥 인사치레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 목적을 정확하게 상기하고 이런 제안서를 내는 걸로 처음 시작을 알렸던 그 테라 크런치 파운데이션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11월 달 있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더 상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건 스킵을 할게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아까 로고도 만들고 웹사이트 만들고 했다고 했잖아요. 웹사이트가 그렇게 재밌거나 화려한 그래픽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충실하게 또 믿음직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웹사이트를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웹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웹사이트만 열고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냥 기뻐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웹사이트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기획서들을 제출하기 시작했죠. 주요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계획서들을 제안서들을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의 제안서가 아니고, 요게 제안서 하나 이렇게 4가지 제안서를 지금 제출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따로 써놨죠. 복구 확인 기회. 이거는 루나 클래식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자, 이런 내용의 제안서였고, 요거는 이제 이게 지금 실행이 됐고, 요거는 23년 2분기에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툴링 유틸리티, 또 탈중앙화 거래소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테라 클래식 지갑, 새로운 지갑을 또 만들자, 추가로 지갑을 또 만들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중에서 채택된 것도 있고, 필기된 것도 있고, 나온 것처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시간 많이 보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12월 달. 이거 12월 달 여기가 좀 중요한데, 중요하다기보다 여기 많은 일이 있었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멘트가 복구 승인 제한 일시 중지, 이렇게
갑자기 중지되는 걸로 시작되잖아요. 이때 이제 테라레블스 사건이 터졌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멈췄죠. 테라레블스 사건도 테라레블스 사건이지만은 카피바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수강률이나 이런 걸 변경하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안들이 올라왔었는데 카피바라가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거버넌스 투표에 그런 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면서 뜨뜨미지근하게 이제 투표했던 것 중에 한 50 몇 프로, 한 6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제안서가 통과가 되면서 이것 때문에 바이낸스에서 더 이상 소각을 안 하겠다고 나오고 그러는 사이에 또 테라레블스는 지금 받은 그 개발 비용이라고 그 커뮤니티 풀에서 가져간 금액들을 제대로 인증하지도 않고 어떤 데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막 하면서 이때 한참 문제가 심각했었죠. 그랬었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정말 가장 일선에 나서서 해결했던 게 이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 에드워드 김이죠. 에드워드 김인데 에드워드 김이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을 앞세워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와 상담을 하기도 했고 바이낸스 IRI라고 해가지고 산업복구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신청하는 것도 이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신청을 했고 현재 내부에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개선을 하고 표준 운영 절차 개선, 임시 보조금 검토, 그리고 추가 테라클래식 이니셔티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됐던 거죠. 테라 보조금, GitHub 요건 밑에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금 카피바라 같은 그런 제안서를 더 이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게 어떤 교육 같은 거죠. 사람들에게 수수료나 세금 소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을 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글들을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라레블스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L1 팀에 대해서 제안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게 1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은 처음에 이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솔루션으로 마무리를 하는 12월 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12월 달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거 제안서 10983, 그러니까 11111 이런 거 제안서들, 카피바라 제안서들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세금 소각 이야기도 있고 또 USTC 또 리패깅 관련돼서 이야기도 있고 세금 관련돼서도 있고 그리고 여기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 이름으로 여기 이제 이 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가 많은데 아무튼 간단하게 보면은 바이낸스와 이제 조율하고 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용을 다 그대로 다시 복사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산업 회복 이니셔티브 바이낸스 IRI 그거를 이제 신청을 했다는 거 신청도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라고 그냥 신청한 거에 대해서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월 3일에 검토 중이라고 바이낸스에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이렇게 또 올려놨네요. 이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 메일 정도가 와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테라그랜치 파운데이션이 생기면서 여기에 또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뒀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거를 또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정서에 대한 정확한 폴링. 네,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루나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스테이킹 하고 있고 한 사람들 그리고 검증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정서를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오라클 풀에서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많았었고 그 커뮤니티 풀에서 오라클 풀의 자금이 지금 다
고갈되고 0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에드워드 김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또 글을 올린 게 있었죠. 그리고 테라 클래식으로 L1 업그레이드 필요. 태스크포스 L1 개발팀이 만들어졌죠. 커뮤니티 정서에 대한 정확한 폴링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지금 트위터나 뭐 디스코드, 트위터, 뭐 아고라 이런 데에서 사람들의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커뮤니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투표 앱이나 뭐 이런 거를 아예 만들어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런 걸 실제 프로그램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운영을 하려면 또 그만큼 비용이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실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건 이제 오라클 풀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드워드 김이 설명을 해줬었죠. 그리고 이거는 테라레블스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에드워드 김이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던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커뮤니티 풀에 돈이 생기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드디어 태스크포스 팀이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이 시작이 됐고, 2023년 1월 L1 개발팀 제안서가 L1 개발팀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랑 협의가 계속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바이낸스랑 꾸준하게 이게 지금 3월 달까지 뭐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어내고 뭐 세금 소각 관련돼 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에드워드 김이 테라 그랜트 파운데이션이 계속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및 절차를 검토를 했고, 이건 뭐 같은 얘기죠. 가스 조정 제한 지원, 그 위에 또 추가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1월 달에 이렇게 뭐 읽어드린 대로 뭐 바이낸스랑 1월 8일이랑 1월 31일 그리고 2월 19일, 28일 제가 언제 메일 주고받았는지를 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엄청 친절하네요. 그렇게 했고, 네, 정책에 대해서도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라 그랜트 파운데이션이 결제 배포자 역할을 할 때 독립계약자 수행할 서비스에 대한 권장사항이 포함됩니다. 지침에는 작업 방법, 작업 일정, TGF의 역할과 범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스비 조정 관련돼서 가스비 조정 관련돼서도 디펑크가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런 어떤 제안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반응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있으면은 충분히 고려하고 또 적용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확인된 추가 이니셔티브, 이거는 테라스테이션 및 테라폼랩스 LCD, FCD 수정을 했다.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문제가 생겼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지갑이 멈추고 문제가 생겼던 거에서 해결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오류들이 드러나고 그거를 다시 해결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소각세로 인한 손실 수수료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동안 지금 이렇게 L1 팀이 생기고 이런 좀 그 L1 그러니까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제대로 된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 루나 클래식, 테라 클래식 이 내부를 속속들이 수스를 파 보면서 문제점들을 체크를 하고 잘못된 거를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 테라 클래식이 운영이 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고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해내고, 그 발견된 거를 발견만 하고 뭐 어떡하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발견한 거를 이렇게 또 금방 처리하고 고치고 해결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테라폼랩스보다도 기존에 있던 그 개발진들보다도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전혀 무방할 정도의 그런 성과물들입니다. 이거는 매우 칭찬해줘야 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겁니다. 일일이 다 읽지는 않을게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문제점들,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뭐 어디가 일부 누락이 되고 오류가 생기고 했던 것들을
다 해결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는 루나 클래식 마인드맵, 그리고 SEC 규제 문제, 그리고 식별된 추가 이니셔티브.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죠. 분명히 글은 짧아졌는데, 이 타이틀들은 짧아졌는데, 위에는 보면은 이 타이틀들이 엄청 명확하고 제법 길잖아요. 이것도 좀 줄어든 거긴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타이틀들이 줄어들어요. 타이틀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점점 깊이가 있어집니다. 루나 클래식 마인드맵. 제목만 봐도 그렇죠. SEC 규제 문제.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그리고 식별된 추가 이니셔티브. 이거는 이제 또 추가로 또 찾아냈다는 이야기고, 루나 클래식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단순히 그런 어떤 물리적인, 공학적인 어떤 문제들, 수학적인 그런 뭔가가 잘못된 것에 대한 해결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문학은 아니고 아무튼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 뭐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현실 속에서는 좀 더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루나 클래식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을 해봤다라는 얘기겠죠. 루나 클래식 마인드맵을 그렸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 SEC 규제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2월 16일 이제 지금 권도영, 지금은 잡혀 들어갔지만은 이때만 해도 뭐 아직 뭐 밖에 있었고, SEC는 또 블록체인을,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송이 걸리고, 각 국가들은 그거를, 거기에 대한 어떤 법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너무 이제 막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랑 얘기해서, 이거 개발자들끼리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제 전문 법조인들과 변호사들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이제 로펌들 6개의 로펌과 상담을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적당한 3개의 로펌을 이제 채택을 했고, 최종적으로 1개의 로펌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게 될 거다. 아무튼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은 이런 또 법적인 문제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추가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이제 올라온 거는 3자 월렛, 이제 케플러 월렛이랑 대화를 나눴대요. 대화라고 하면은 루나 클래식을 이제 케플러 이 월렛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런 대화를 나누었겠죠. 그리고 현재도 이거는 이제 대화가 진행 중이고, 이게 실행이 되거나 하면은 당연히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소개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3월 요약을 해놓은 거는 LUNC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기회, 그리고 커뮤니티 아웃리치, 그리고 LUNC를 위한 유틸리티 구축, 프로젝트 보고서 및 업데이트. 네, 뭐 이거는 가장 최근이니까 뭐 여러분들 다들 기억이 나실 텐데, 지금 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금 조달, 뭐 바이낸스, IRI, 코코인, 업비트에 여러 단체가 접근을 했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뭐 2023년 3월 상세 보고서 이렇게 보면은 뭐 최근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에드워드 김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이죠. 여기에 블로그에다 글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한 번에 올렸던 게 아니고 추가로 이제 올렸던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인터체인 계정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코스모스 내에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기능이 준비가 됐는데,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면은 아주 획기적인 그런 루나 클래식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 이걸 통해서 루나 클래식은 새로운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니셔티브 요약 및 업데이트,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이 처음 오픈을 하면서
제안을 했던 750 밀리언 테라 클래식 승인 보조금 프로그램, 요게 이제 2023년 2분기에 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준비가 됐고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폴링, 전체 이걸 쭉 제가 이야기하는 걸 따라오셨으면은 뭐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트위터나 디스코드, 아고라에서 사람들의 의견, 커뮤니티의 의견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커먼웰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기 벌써 지금 루나 클래식 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거나 뭐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가 루나 클래식 커뮤니티에 이런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L1 업그레이드, 이거는 뭐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 지금까지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름이 문제인데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 TGF 이렇게 써놓으니까, 예전에 그 권도영이 만들어서 운영했던 테라 파운데이션 가드라고 해가지고 그 펀딩 회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돈에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회사가 계속 이름에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에드워드 김이 자신의 그 정말 자존심을 걸고 만든,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지저분한 형태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를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단체를 의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단체가 지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금을 받고 또 그 받은 자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최대한 투명하게 유지를 하려고 이렇게 다 공개를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뭐 100% 믿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나마 다른 그 어떤 조직보다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 단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이제 에드워드님도 그걸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프로그램은 실제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으며 제안서를 수집하고 독립적인 검토를 구성하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 권장사항을 만들고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을 유지합니다. 모든 커뮤니티 지출 제안은 여전히 커뮤니티의 거버넌스와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으로 돈이 들어오고 들어올 때는 뭐 막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나가는 돈들도 이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돈이 나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이거는. 그리고 요 이야기도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맨 마지막 이제 다 끝났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우리 TGF가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는 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 제안에 설명된 의도가 아닙니다. 처음 이 테라 그랜츠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질 때 의도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조금 재단의 목표는 커뮤니티 보조금에 대한 책임 수준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체인에서 우선순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TGF는 그 자체로 백그라운드에 남아있어야 하며 강조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 즉 우리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일부 영역에서 강화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하면 리더십이 일종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커뮤니티 위원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인에서 우선순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찾는 중에 이 TGF가 생성이 된 거고, 커뮤니티 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테라 레블스에서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막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에드워드 김이 이거를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풀은 다 말라버렸고 더 이상 돈은 없는데 이 루나 클래식을 운영을 하려면은 이 개발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이 테라 그랜즈 파운데이션이 만들어진 거고, 이 테라 그랜즈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태스크포스 팀도 만들어지고 그들에게 돈도 지급이 되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 에드워드 김이 또 훌륭한 게 뭐냐면은, 여기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리더십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이 그냥 생겨버렸어요. 이 사람이 돈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테라 그랜즈 파운데이션을 그냥 얘네가 그냥 탑이네, 얘네들이 지금 메인 그런 본부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고, 물론 지금은 그런 위치가 생겨버려서 이렇게 블로그에 글도 쓰고 사람들한테 보고도 하지만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면, 만약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다면은 이제 사람들 리더십도 따로 이제 뽑아서 그 형태를 취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파이니까 리더십이 없는 것도 상당히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에드워드 김이 글을 쓴 거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제가 요 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되게 이 이야기가 길어지잖아요. 이 전체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아주 농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중간중간 이런 블로그 글을 뽑아서 제가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스키밍 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루나 클래식의 짧은 역사를 바라보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무튼 정말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또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